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성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같이 이렇게 공부를 3개월 전에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나와서 이렇게, 이 자리가 된 것은, 이렇게 뭐, 저는 뭐 교수님이 강의해 주시면서, 해주신 대로 그냥 따라서 했었을 뿐이었었고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 자신이 생각할 때 그만큼의 그 시간과 그만큼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뭐 또 이런 점수가 또 나오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됐고요. 좀 전에 이제 앞에 이제 합격하셨던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용어 설명에서는 저도 뭐 좀 전에 적었던 비슷한 유형대로 했고요. 용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다 알고 작성을 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이제 질문을 해주셨듯이 어떤 유사한 비슷한 그 나오면 그냥 감으로 대부분 작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답안지를 어떻게 썼는지가 거의 한 7, 80%는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쓰라면 못 쓸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떤 문제를 했었지 이렇게 이제 쭉 보는데, 사실 지금 제가 그 답안지를 쓰라면 아마 똑같이 못 쓸 것이고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용어 문제는 한 페이지는 무조건 채웠다. 그 다음에 서술 문제는 하늘이 투정 나도 3페이지는 채웠다. 그건 반드시 했습니다. 강의하시는 중간에 이제 교수님이 많이 강조를 하셨듯이 용어 문제는 한 페이지 무조건 채웠고 서술 문제는 3페이지를 무조건 채워서 그 작성을 했습니다. 뭐 어떤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뭐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웠고요.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리에 이제 쓸 자격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약하고 총론인가요? 그 부분은 저는 아예 덮었습니다. 덮었고 나머지 문제만 가지고 이제 선택을 했는데, 여기 점수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2교시하고 이제 4교시가 이제 비교적 많이 나왔는데요. 요거를 한번 어떤 문제가 이렇게 좀 점수가 나왔는지를 한번 봤더니, 4교시 문제에서는 사실 뭐 총론 빼고 계약적으로 빼고 나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거의 뭐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보면은 그거 빼고 나니까는 문제 제일 길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현장 관리자 책임자로서 근무한다면 뭐 안전관리, 재해대책, 문장도 한 2배는 될 겁니다, 아마 그거. 저는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걸 선택을 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그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일부분. 안전에 된 부분도 이제 주신 게 있고 또 별도로 주신 게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제 생각할 때 용어 문제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미세 문제하고 안전 문제는 좀 용어는 좀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서술에 이제 나왔는데, 용어 이렇게 준비하고 서술을 준비하려면 너무 막연합니다. 이게 막 한 페이지 뭐 정의 빼고 못 빼고 나면은 서술은 찍힌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좀 답답했었는데, 어쨌든 3페이지를 채웠습니다. 이제 채워서 어느 정도의 좀 점수는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4교시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이 터널 라이닝, 그 균열, 그거 이제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공부가 이제 부족해서 책에 있는 그 이론을 거기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경험적으로
이게 막 썼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아이템이죠. 아이템에 대해서는 어쨌든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아이템을 무조건 넣습니다. 넣고 그 안에 뭐 읽기가 뭐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연결이 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아이템, 그 질문을, 문제에 주어진 아이템에 관련된 답변을 작성을 했던 것이 아마 좀 높은 점수가 나왔던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암기해서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하는 과정에서 장판지만큼은 암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본격적인 공부는 여기서 마지막 그 총론 끝나고 나서 특강 들어갔었잖아요. 저쪽이 별도 특강을 했었잖아요. 특강을 저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과연 시험을 보려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뭐를 써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는 생각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까지 이제 장판지 암기도 못했고,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 학원도 다녀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나름대로는 얻어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좀 시간도 많이 할애를 해서 장판지를 암기를 했습니다. 장판지를 다 암기를 하고 나니까 이틀 남더라고요.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용어에 나오는 그 정의 있잖아요. 일단 뭐가 알아야 뭐 뒤를 뭐 쓰든지 말든지 하니까 아, 이 공법은 뭐다, 이건 뭐다, 그 정의라든지 그런 걸 대충 넘기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반밖에 못 보고 사실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거의 저는 이제 경험과 이제 감, 그 다음에 장판지, 예, 그걸로 시험을 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계신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암기를 하다 보니까 단점이 막상 거기서는 시간도 부족하지, 빨리 써야 되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잠시 멍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잠시만 멍하면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이어지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막 당황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장판지만큼은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공부라는 것이 보니까 어떤 암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감을 가지고 하시면 어쨌든 문제는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한 아이템이든 뭐든 쓰되 말이 됐든 안 됐든 주어진 문제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 나는 뭐 콘크리트에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 철근 어떻다 이런 말 사실 필요가 없어요. 콘크리트가 뭘 구워 삶아 먹든 뭐랬든 간에 콘크리트에 대한 말을 써야 되는 것이지 거기 뭐 아스팔트는 비교해서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그 문제를 주어진 거를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기본적인 점수를 줘서 이렇게 이 자리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